반갑습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저는 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총평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항상 이런 한국사 접근을 할 때는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서 공략을 하면 정말 빠르게 정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오늘 문제풀이, 쉬운 문제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하는 방법 좀 제시를 하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 문제를 풀어드릴 거냐면, 자, 문제를 하나 풀 때마다 이 문제 푼 주제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칠판으로 좀 이렇게 노트를 완성해 나가면서 여러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문제는 항상 포지션이 선사시대에서 생활 모습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농경과 목축, 자, 가축을 키우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작된 가시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자, 더 내려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물들이 나왔네요. 빗살물 이토기. 이거 보고 그냥 이거 신석기네. 다음 가락바퀴. 오케이, 실자는 거 이런 것들도 신석기 대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집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꽤나 많은 키워드들을 벌써 여기 문제에다가 많이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에서 벗어난 키워드가 답으로 나올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 눈에 띄는 것부터 확인을 할게요. 4번 간석기가 제작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구석기는 뗀석기, 떼어낸. 근데 이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간석기, 가장 대표적인 게 갈돌이나 그다음에 갈판.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생긴 곳에 돌로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긁으면서 뭐 씨앗을 분리를 한달지 껍질을 벗긴달지 그런 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석기,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도구를 사용을 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오답 정리를 먼저 할게요. 불교가 수용이 되려면 여러분 고대 삼국시대까지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번 한자가 보급되는 것은 철기시대 이후. 3번 팔조법이 시행되었다. 고조선이죠. 자,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이 만들어졌다. 한반도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역시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었으니까 쌤이 이제 흐름 뼈대를 조금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사의 나의 머릿속에 이 정도 지도는 그려져 있어야 되겠다. 자, 선사시대에서 구석기가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석기로 나아간다.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재질이 바뀌게 되죠. 금속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이 여러분 청동기입니다.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신석기가 나온 것이죠. 하나의 모의고사에서 이 시대에 물어보는 생활 모습을 물어보는 게 뭐 복수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신석기 시대 농경, 목축,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구나. 그래서 흐름이 조금씩 우리가 지금 초석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게 되냐면 철기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철기시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최초의 국가였던 뭐도 나오고 고조선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고조선의 팔조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철기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직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쌤이 문제를 통해서 흐름을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뭔가 이렇게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왕이 보이는데요. 자, 가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뮤지컬 관산성. 사실은 이 관산성이란 표현을 뭐 다른 때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사 문제에서는 딱 이 왕과 관련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삼국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백제라고 나라까지 일단은 알려줬습니다. 다음, 중흥을 꾀하였던 야심찬 왕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뭔가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이렇게 좀 일으켜보고자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중흥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하, 그럼 흐름상에서 좀 그때 좀 나왔겠다.
자, 그다음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정치사에서는요, 이 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수도를 오늘날 그 충남의 부여인 사비로 옮겼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신라랑 함께 한강 유역을 탈환했으나 다시 뺏기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된 비운의 군주. 자, 이 왕이 누굴까요? 네, 누굴까? 자, 중요한 왕입니다. 공부를 했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성왕. 자, 그러면 성왕의 다른 업적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 찾아볼게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이건 있는 그대로 팩트. 그러니까 성왕에 대한 개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성왕에 대한 키워드가 내가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비, 남부여, 그다음에 관산성 전투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답 정리할게요. 1번. 옥저를 정복했다. 이건 고구려에 여러분 태조왕이라고 있습니다. 태조왕은 여러분 사실은 큰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수능까지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럼 거의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넓게 고구려로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쌤이 총평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신까지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 2번 칠정산 우리 고유의 역법서가 될 텐데요. 이건 세종대왕. 3번 홍문관을 설치했다. 홍문관은 이거는 이제 조선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나 이거 말했나요? 세종대왕 말했죠? 그 다음에 4번 쓰시마섬을 정벌했다. 우리 대마도라고도 부르는데 왜구의 근거지여서 골칫거리였단 말이지. 그래서 토벌을 한 겁니다. 역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그냥 한 번에 지금 삼국시대에서도 완전 무르익은 시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삼국시대까지의 지도를 쌤이 더 한번 펼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흐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일단은 했고 철기 시대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들, 주제들이 있어요. 자,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부여,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아까 선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옥저, 자,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 진안, 마한, 변한 합쳐서 삼한.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존재를 했다.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중앙 집권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고 정복활동 뒷받침되고 각종 사회 시스템 마련이 되면서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좀 여기 모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시대로 이제 이행을 시킬게요. 고대 중앙 집권 국가, 우리가 바로 삼국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를 이해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일단 가장 빠르냐라고 할 때는요. 자, 바로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가장 빠르겠습니다. 전성기를 중심으로 삼국의 각축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일단은 전성기라고 하면 얘들아, 어디를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일단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할까? 좋습니다. 바로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 순서를 쌤이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백제입니다. 백제.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고구려 5세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라.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러분 삼국시대를 공부를 하는데 스토리의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스토리의 끝. 당연히 삼국을 통일했을 때 삼국시대가 이제 끝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7세기 최대의 화두는 신라의 바로 이 통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의 통일 이전에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7세기에. 그건 뭐냐면 고구려의 대중국 항쟁입니다. 고구려와 이 중국의 전쟁,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자, 그래서 일단 삼국시대까지 쌤이 쫙 펼쳐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푼 문제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자, 4세기에 백제가 장악을 하고 맹위를 떨치면서 그럼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나 다쳤겠지? 자, 그게 고구려였던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가 정말 힘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탈환을 하고 뭔가 다른 나라를 또 압박을 했구나. 그때 당하면서 위기를 겪었던 게 바로 백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6세기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백제가 다시 한번 중흥을 도모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수도도 옮기면서 그다음 체제도 정비하면서 정비를 한 거야. 그때 이끌었던 왕을 두 명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데 한 명이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무령왕이고요. 한 명이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본 성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수도도 옮기고 국호도 바뀌고 열심히 한강유역도 연합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보시면은 이 신라와 성왕, 자 이때 신라왕은 참고로 여러분 진흥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진흥왕과 성왕이 연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배신을 하면서 깨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이 부분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자, 많은 내용들을 더 말할 수가 있겠으나 지금 우리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쌤이 지도 펼쳐주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흐름 따라 오시고요. 다음 문제 이제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문제하고 노트 필기를 하는 부분하고 지금 좀 중복이 됐네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이 문제까지 풀고 여기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절묘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번 문제. 가 국가의 정치적인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라 해서 가 나라를 봤더니 자, 마가 가축의 이름을 딴 거야. 말. 우가 소죠. 저가 돼지요. 그다음에 국가가 우리 멍멍이들이 되겠는데 자, 가들은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아하. 그러니까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는 이 제가들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구역으로부터 왕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을 우리는 사출도라고 부른다. 이런 특성. 다음. 가뭄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왕에게 책임을 묻는다. 왕권이 아직은 중앙 집권을 이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구나.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출도와 마가우가 저가구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자, 이 나라가 어디냐?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아하, 쌤이 펼쳐주신 이 지도 안에서 여기 이 포인트에 출제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여러분들이 뭔가 막연하게 풀어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들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들 수준은 뭐냐? 이 문제를 보고 머릿속에 이게 쫙 펼쳐진 뒤에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뭐 비단 이번 모의고사 뭐 수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큰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습관이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부여가 포인트는 여기였구나. 자, 부여를 먼저 선지에서 찾을게요. 없네요. 자, 훈련도감 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중앙군 이성육부제. 자, 요거는 고려의 중앙제도요. 전시과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했다. 정답. 그래서 제천 행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정당성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것은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제천 행사 정도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부여는 영고 확인했죠. 고구려는 동맹. 자, 그다음 동해는 무천. 그다음 사마는 뭐 5월, 10월 뭐 계절제 등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문제와 중복되지 않게 지우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창사특집 5부작 역사 드라마인데 제목이 너무 정직해. 삼국 통일의 길. 안 볼 것 같은데요, 이러면. 자, 다시 보니까 1화 고구려를 지켜낸 안시성. 이거 흐름 잡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황상벌 전투, 백제가 멸망. 이게 삼국시대 끝나갈 때쯤 이야기네요. 그쵸? 고구려의 멸망. 그럼 이제 뭐 거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나라의? 신라의 통일이.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신라 통일 과정 속에서 있었던 굵직한 이야기, 이 시점쯤에 나올 이야기가 뭐냐라는 건데, 자, 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어렵게 내면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응용하려면 이 자료는 살리고 선지를 어떻게 하면 어려워질까? 선지를 같은 삼국시대 내용을 끌어오면 오답이라도 되게 어려운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살리타를 사살한 김윤우, 고려시대입니다. 몽골과 싸운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야. 요동정벌을 추진한 최영, 고려 말이죠. 너무 멀어. 여진토벌을 단행한 윤관, 이것도 고려입니다. 오답으로 고려가 많이 나오네요. 이순신, 이거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말해야겠죠? 조선, 임진왜란. 자, 근데 남은 게 이렇게 그냥 딱 이 시대를 말해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도출이 되는지는 쌤이 지금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범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아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백제의 성왕 문제가 나왔다면 자, 지금 방금 문제 풀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7세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신라의 통 이쪽에서도 지금 출제가 된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고구려가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항쟁을 했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첫 번째 수나라라고 있었어요. 뭐 을지문덕, 살수, 대첩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수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죠. 금방 단명했고요. 다음 나라가 꽤 세요. 중국에서 역대급으로 셌던 나라, 바로 당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한 항전을 보여줬으니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뭐다? 아까 문제에서 나온 안시성이라는 것이죠. 안시성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고구려가 만만치 않아. 방파제, 민족의 방파제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자, 신라가 자력으로는 역시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와 연합했다? 당나라와 연합, 즉 동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1화가 안시성 전투였고 2화가 블랭크, 정답일 텐데 나당 동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 이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오세요.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백제 멸망하고 660년. 그 다음에 뭐 더 추가해주면 부흥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하고요. 자, 그 다음 고구려 멸망하고 부흥운동 실패하고 그 다음 이렇게 5화 통일이 됐는데 자, 여러분 수능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될까?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센스 있게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자, 바로 당나라가 야욕을 보여서 결국엔 신라가 당나라와도 싸우게 되었다. 그래서 나당 전쟁, 매소성 기벌포 전투까지도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네, VR. 너무 멋있어.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동성국 게임 끝났습니다. VR 꺼버려요. 그냥 너무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다동 쪽에 융성했던 나라라고 중국도 인정했고요. 수도가 상경성.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공주죠. 발해의 바로 이 문왕의 딸이었던 정예 공주까지. 근데 이 묘를 봤더니 특성이 고구려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 모주림 천장이랄지 등등등.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발해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발해. 자, 그럼 발해하면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이고, 너무나 정직한 정답. 대조영이 건국을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요. 자, 2번 화랑도 하면은 신라, 사군육진 세종대왕이죠. 조선.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버풍왕 신라.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거는 삼정의 문란을 시정키 위해서 설치된 기구였습니다. 즉 조선시대의 세도정치 시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5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끝났는데 자, 그럼 지도를 더 노트를 우리가 한번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세기까지 해서 신라가 결국에 통일을 했고 그럼 시대 전환이 되는 거야. 단원이 넘어가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왔어. 근데 통일신라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통일신라만 가지고는 하면 안 되고 아니다. 북쪽에도 나라가 있었다. 엄연히 그게 바로 발해 아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부르게 되는 겁니까?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 남북국으로 여러분 전환이 돼 있고요. 출제는 어디서 된 겁니까? 발해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발해에서 잘 나오는 거, 발해에서 잘 나오는 거는 대조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야? 건국 그 자체의 의미를 찢고 있다는 거야. 건국 그 자체가 중요하다. 왜? 고구려 계승의식을 지닌 우리 한국사의 일원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대조영 물어봤고 전성기 해동성국이란 표현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거란에 멸망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곧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출제가 된 거구나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 통일신라는 출제가 안 됐나요? 안 될 수가 없지.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그럼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유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은 자, 전시회 관람 소감물입니다.
백제 문화요. 그럼 백제 거 고르면 끝나네요. 자, 다행히도 여기에서 또 다른 백제 문화재가 나오고 이 설명을 파악해야 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답 하나 빼고는 백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건 차치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국보고요. 그 다음에 도교의 영향, 좀 신비주의. 그 다음에 뭐 신선,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교주의,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백제의 뛰어난 금속공예, 뛰어난 금속공예. 그럼 이제 벌써 몇 개는 좀 뛰어난 금속공예로는 안 보이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사실은 뭐 더 말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백제를 가장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백제의 여러분 수도가 뭐 한성, 그 다음에 웅진, 그리고 사비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사비 같은 오늘날의 부여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행을 가면 곳곳에 이런 도시 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도시 인테리어에 상당히 많이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장식품, 그 다음에 중앙 그 교차로에 아주 뭐 거대하게 이걸 또 조형을 해놔서 누가 봐도 내가 부여 여행을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요. 자, 그게 바로 백제의 정말 그 뛰어난 기술을 상징하는 금동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금동대학로 너무나 멋지죠. 이거는 정말로 실제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자, 1번은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인데 이게 좀 애매했던 것이 이거는 이제 삼국에서 다 골고루 만들어냅니다. 다음 2번은요. 이건 성덕대왕 신종.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뭐 에밀레종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라. 4번은 명도전이라고 해서 화폐가 되겠습니다. 철기시대 화폐가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중국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관계를 짐작해주는 유물. 경주에서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풀었고 이런 문화사 같은 경우는 이건 백제 이거니까 제가 구태여 저기 뒤에다가 정리하고 있는 노트에다가 뭐 부가적으로 뭐 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터뷰를 뭐 큰 마이크로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데요. 볼게요. 왕께서는 후삼국을 통일했대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1단계 후삼국 시대가 언제였지? 그 다음 시대는 뭐지? 이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에 이게 뭡니까? 바로 그냥 후삼국 통일하면 다음 시대는 고려구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고려를 건국한 그리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려 건국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로 이제 넘어왔네요. 자, 1번 볼게요. 훈요 10조를 남겼다. 네, 후대 왕들에게 지침을 남겼죠. 훈요 10조 정답입니다. 끝났고요. 속대전을 편찬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영조고요. 균역법을 제정했다. 이거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영조입니다. 영조는 이 균역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4번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이제 뭐 관리들 이제 젊은 이제 관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들을 재교육하면서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재육성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조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5번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자, 이것은 고려의 국민왕을 가리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려시대 문제를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쌤이 그러면 흐름도를 더욱더 연장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끝났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끝났습니다. 지금 발해 문제는 나왔고 통일신라 문제는 이제 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고려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먼저 고려를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고려는 어디쯤에다가 써줄까요?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자, 고려 틀을 잡겠습니다. 자, 일단 고려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알고 있으면 얘들아 좋으냐면 요거예요. 첫 번째는 지배계층의 변화. 지배계층 변화를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요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외관계의 흐름. 대외관계. 주로 이제 전쟁을 가리킵니다. 요게 흐름. 이렇게 두 개의 흐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왕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왕으로는 방금 우리 태조왕건 나왔죠? 태조왕건 나옵니다. 단독 출제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음에라도. 자, 그 다음에 광종.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성종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각종 체제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훅 뒤로 완전히 넘어가서 방금 우리 전민 변정도관 봤던 것처럼 공민왕.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고려시대라고 하면 내가 급하다, 왕 단일 문제, 왕을 단독으로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 이 4명 업적을 좀 봐줄 것.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고려시대를 통으로 내가 흐름을 잡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배계층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배계층 파악 첫 번째, 호족에서 문벌 귀족이 나타나고, 자, 그 뒤에 무신정변 빵 터지면서 무신 정권도 거치더라. 자, 그러다가 원나라 이제 간섭기로 들어갔을 때 권문세족의 시기가 있었고, 그 권문세족이 패단이 좀 극심하여 이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했던 자들이 신진사대부가 되겠다. 이런 흐름은 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안에 고려사의 스토리가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럼 고려사의 스토리 조금 더 보충을 해준다면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 자,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자, VS 이를 이제 항상 깔아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고, 자, 첫 번째 거란족과의 그런 이제 대결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도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이 있어요. 거란은 요나라, 여진은 금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몽골과의 관계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했던 고려 말에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홍건적이랄지 중국에서 넘어온, 그 다음에 항상 괴롭히던 이 왜구, 뭐 이런 이들과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고려 흐름도는 이 정도로 이제 펼쳐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왔던 게 누가 나온 겁니까? 태조 왕건을 물어본 거잖아. 지금 태조 왕건. 국초니까 굉장히 국가를 좀 안정시켜야 될 텐데, 지금 태조 왕건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호족 세력이 지방에서 강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호족을 통합하고 때로는 견제할까? 그래서 기인 제도나 사신관 제도나 이런 것들도 곧잘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공부한 친구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 앞으로 내가 이제 고려 문제가 계속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니야. 자, 볼게요. 밑줄 친 왕국 초특급이 아니라 초특가 호텔이네요. 경주에 있고 5성급입니다. 괜찮죠? 불국사, 석굴암 이거 신라잖아. 그냥 신라랑 관련된 거랑 고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점 뭐 4.4 정도 되겠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경주 가셨으면 이 월지야경 굉장히 아름답죠? 뭐 그런 것들 첨성대, 대릉원 등등이 나왔습니다. 경주 그러니까 이제 신라예요, 신라. 자, 호패법.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그 다음 뭐 태종 왕 생각나면 되겠고, 자, 비변사를 설치했다. 이것도 국방상의 어떤 중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예요. 이거 조선입니다. 3번.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고구려죠. 그 다음에 4번. 신분제도로 골품제를 운영했다.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를 운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기도 하고 좀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게 누굽니까? 진골 밑에 있는 육두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다 보니까 뭔가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주체들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 자, 5번.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성균관 하면 또 여러분 조선 쉽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통일신라랑 또 관련된 부분을 풀었는데 역시 이것도 뭐 뒤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이건 이제 시대적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완전히. 자, 거란의 병사들이 거란하고 싸웠다. 그럼 아까 쌤이 좀 칠판에다 미리 좀 써놨죠? 자, 그 다음에 귀주를 지나갔다. 이거 안 썼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첫 줄에 힌트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고려가 건국됐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동북 구성 축조 이 사이 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인데 들어가네요. 여러분, 들어가네요. 자, 지금 보면 이 동북 구성 축조는 바로 이 대여진 여진족과의 이제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흐름을 찾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세요.
거란족과의 관계에 지금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뭐 서희의 외교 담판, 그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개경이 나중에 2차 침입 때는 함락당했지만 양규라는 장수의 좀 그래도 항전으로 좀 그래도 끝까지 저항을 했다. 그 다음 3차는 뭡니까?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리장성 축조를 하면서 대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란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는 12세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여진 어떻게 됩니까? 여진이 이제 12세기에 패권 장악을 했는데 그 여진이 패권 장악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나름 압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사례가 뭐냐? 윤관이라는 사람의 건의로 별무반이라는 군대도 기병을 중심으로 한 군대도 창설을 했고 여진족 토벌을 하면서 동북 구성 문제에 나온 부분이요. 동북 구성 이런 것들까지도 축조를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안 나왔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여진족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진족이 이제 간청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북구성 반환하고 그 이후에 여진족이 매우 강성해졌을 때는 결국에는 군신 관계를 우리가 허용을 하면서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로 여진족하고 나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큰 틀을 쌤이 덩어리로 잡아주셨을 때 지금 거란족 이야기는 여기 여진족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스토리상 다 멀리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냥 뭐 더 자세하게 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9번 문제는 풀었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환점 도네요. 10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골든벨이에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힌트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은 누굴까요? 1번 인종 때 이제 승려, 고려의 승려고 왕으로서는 인종이다. 근데 인종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인데 이제 승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 승려라는 게 뭔가 그 되게 문화재, 그 사상 쪽 그런 쪽으로 언급되는 승려가 아니에요. 자, 정지상 등과 함께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다. 이거 그 포인트가 잡혔어요. 왜? 이미 설명을 했잖아. 금나라한테 결국에는 우리가 군신관계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세에 몰렸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가야지. 금나라 정벌해버리자. 국호 선포하고 막 이러면서 금나라 싸우자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또 무언가를 바로 추진을 했는데 자, 그것이 뭡니까? 수도를 옮기고 우리가 좌주적인 모습을 보이자.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서경천도 운동의 주인공 묘청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3학년 문제에도 아주 곧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위, 연호를 1000개라 하면서 이게 뭔가 자주의식을 뽐낸 이런 부분들은 3학년 문제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 1번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승려는 승려인데 해당이 안 됩니다. 1연 세속오계를 제시했다. 승려는 승려인데 시기가 맞지 않죠. 원광이라고 해서 신라의 승려. 그 다음에 소격수 폐지, 승려가 아닙니다. 큰일 나죠.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자, 바로 정말 철저한 성리학자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조선이요. 자, 그 다음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 뭡니까? 바로 신라의 장보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문제를 풀었는데 10번 문제는 좀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노트에다가 조금 더 연장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느 포지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냐, 어느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대외관계 쪽으로 하면 여기겠죠. 여진족과의 관계가 지금 화두가 되었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배계층 쪽으로 하면 자, 이 문벌귀족 시기의 어떤 패단,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나오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동요를 보여주는 이게 흔들리고 있구나. 지배층 내부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수도 옮기자고 하고 막 이러지.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있고요. 이 이자겸은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던 사람인데 특히 이 이자겸 때 어떻게 합니까? 금나라와의 군신관계를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이 누적된 거야. 다른 세력들한테. 자,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다. 진압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지금 출제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잡았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가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롤플레잉 게임 뭐 오늘 이번 문제는 막 VR도 있고 막 특급 호텔 5성급도 있고 롤플레잉 게임도 있고 매우 신선한 문제들이 많네요 진짜로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권문세족 다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권문세족 다음이네요. 이 탭이. 그 다음 고려의 그 자주적인 또는 이제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던 공민왕식이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했어요. 음서와 같은 것이 아니야. 권세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실력을 바탕으로 올라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방 출신이 많고 나중에는 급진파로 옴건파로 분열됐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또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수 능력이 있어. 그게 뭐냐면 권문세족을 공격할 때 공격력이 증가가 된대.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나 봐요. 너무나 굉장히 신박해. 심지어 정도전, 정몽주, 길지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이 계층이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또 캐릭터 매우 귀엽게 다 생겼습니다. 초롱초롱. 이거 제 생각에는 이 특수 능력의 공격력 증가를 권문세족 공격보다는 이걸로 하면 더 어땠을까? 이 신흥무인 세력과 연합하였습니다. 이 퀘스트를 성공을 하면 이러면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진사대부네요. 그냥 나왔습니다.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들 뭡니까? 지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하였고 과거를 바탕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사실은 이끌게 되는 정도전을 중심으로요. 그런 세력 바로 신진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틀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신진사대부 동그라미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의 특징 골라보겠습니다.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했다. 큰일 날 소리죠. 신진사대부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자 이거는 우리 그 사만 있죠. 이제 사만에서의 그 천군 이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고요.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죠. 그리고 권문세족을 격렬히 비판하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교정도감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이건 고려 이제 무신정권 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최충원이라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육두품과 연계해서 사회개혁을 추구했다. 이거는 이제 신라 말쪽이 되겠네요. 호족, 지방 호족 세력이 되겠습니다. 5번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것은 신라의 귀족들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봅시다. 조선의 4대 왕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건 몰라도 역사를 관심은 없어도 태정태세 문단세 여기까지는 다 한단 말이야. 태정태세 세잖아요. 자 뭡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4대 왕. 그리고 사실 조선의 왕을 물어볼 때는 세종대왕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집현전 설치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다. 세종대왕 업적 나왔고요. 나머지를 이제 한번 골라보는데 말해 무엇하리 항상 여러분 선배들 수능 문제도 그렇고요. 모의고사에서 항상 1순위는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내용 이것을 물어보다 보니까 훈민정음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번 구서당을 조직했다. 이것은 이제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탕평비를 건립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그 영조죠. 영조. 3번 우산국을 정벌했다. 신라의 지증왕. 5번 노비양거법을 실시했다. 고려의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트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의 문제들도 계속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몽주, 정도전, 신진사대부의 등장까지 살펴봤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 넘어가는 김에 또 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외관계 쪽에서 홍건적과 왜구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팠다고 했잖아. 이건 누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인들이 잘 이제 앞에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 주시는 거겠죠. 자 그때 이제 전과를 올리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고요. 그들과 연합이 돼서 정도전이 이제 조선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어디가 된다? 자 2번 여러분 학평에서 이 조선시대까지를 여러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나왔는데 조선시대 흐름 잡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처럼 전기를 대표하는 왕으로는 세종이 있다. 그냥 무조건 영순이니까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라. 조선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왕들도 있겠습니다만 전기를 대표한다.
그럼 이제 세종대왕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대표한다. 그럼 두 명이 있습니다. 후기를 대표한다. 그게 바로 영조하고요. 정조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종, 영조, 정조, 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세종대왕이 출제가 됐는데 언제나 역시 1순위는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을 생각해 주셔라. 그리고 그 외에 뭐 국방이면 국방, 뭐 과학이면 과학,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이 있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됐으니까 일단은 선은 조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쌤이 이제 실마리를 잡으면 더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12번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13번입니다.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단역배우 오디션입니다. 가왕조가 문화유산을 남겼는데 여기까지는 뭐 읽을 필요 없겠고 여기입니다. 자, 팔만대장경. 아니! 팔만대장경이라니. 그러면 바로 고려의 문화유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조선시대 문제가 나왔다고 이 뒤가 조선일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직지심체요절. 아하, 이제 금속활자와 관련해서 또 유명하죠. 자, 그다음 경천사지 10층 석탑. 아주 유명한 석탑이 되겠고요. 국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마 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의 문화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고려 거 문화를 하나 더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꼽습니다. 말을 잘 하더라고요. 고려하면 고려 상감청자지 말을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쉽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번 경복궁은 조선이죠. 치국이 세종대왕이죠. 네, 세종대왕 때죠. 자, 그 다음 3번 장군총, 이거 고구려의 무덤, 몽유도원도 조선 전기의 그런 양반 문화를 대표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 풀었고 문화재 4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갈게요. 밑줄친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포위된 남한산성, 위기에 빠진 조선의 앞날은 자, 이거는 이제 노트 정리가 좀 필요하죠. 남한산성이 나왔고요. 자, 청나라 군대가 내려왔다. 이제 상대는 청나라야. 만만치 않죠. 자, 결국에는 남한산성이 포위를 당했고요. 자, 관료들은 청과의 화친을 내세우는 주화파와 반대하는 척화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그만큼 이제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패배하고 청나라에게 군신 관계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었죠.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무슨 호란입니까? 병자 호란이 되겠습니다. 1번 다루가치가 파견되었다. 이것은 고려와 몽골, 그러니까 원나라 사이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 때 나오죠. 거란과의 전쟁이 있고 천리장성이 있다. 뭐 고구려 때도 천리장성이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북벌운동이 추진되었다. 영향, 전쟁 이후에 나오는 상황일 테니까 우리가 복수하겠어. 북벌운동 추진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건 뭐다? 실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효종 때의 북벌운동 정답이 3번 나왔고요. 4번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에 이제 원나라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원나라한테 저항했습니다. 항전을 했으나 결국에는 굴복하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던 것을 다시 굴복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올 때 그거에 이제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세력, 이것이 바로 삼별초가 되겠고요. 5번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이게 남겨져 있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불타서 사라졌다. 이게 이제 몽골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신라의 문화재요. 자, 이렇게 정답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그래도 꽤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국시대 거쳤고 남국시대 거쳤고 고려시대 거쳤고 방금 여기 몽골과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굴복하면서 돌아오는 시점에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방금 선지에서 드렸고요.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전기의 왕으로 물어보면 세종대왕. 그 다음에 후기의 왕으로 물으면 영정조인데 그 사이에 있잖아. 그 사이에 대외관계 쪽.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말 그대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큰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명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양란의 전개라고 불러요. 양란의 전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이제 양란이라고 하면 두 개의 큰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두 개의 큰 전쟁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외란이고요. 두 번째 호란 되겠습니다. 자,
자, 외란 말 그대로 일본이죠. 그다음에 호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낮춰 부르는 의미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만주족과의 우리가 이제 대결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진, 만주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외란도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된다면 임진왜란도 있고 정유재란도 있어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 두 개를 뭐 구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넓게 임진왜란으로 우리가 봐도 무리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자, 근데 호란은 좀 구분을 해요. 자, 호란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정묘호란이 있고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푼 병자호란이 있다. 정묘호란은 상대가 아직은 후금일 때입니다. 후금일 때고요. 그 다음에 형제관계를 체결을 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만 병자호란은 그것이 아니라 국호도 청으로 바꾸고 완전히 이제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부했고 문제에서 본 것처럼 거부했고 전쟁을 했고 남한산성에 포위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군신관계가 한동안 아주 길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병자호란까지 우리가 문제 이 포인트에서 살펴봤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 어떤 주제들이 좀 이어지게 되는지 쌤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양란도 겪고 그 뒤에는 뭐 서인, 남인 뭐 이런 식으로 붕당이 갈려져 가지고 각 정파가 갈려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서로 이렇게 정쟁을 거듭하는 붕당 정치가 격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격화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패단이 심해. 상대방을 용인치 못하고 항상 정파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패단이 심해서 안 되겠다. 정말 모두에게 인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명정대하게, 균등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움직임. 그리고 그걸 추구하려면 굉장히 왕권이 어느 정도는 좀 탄탄한 가운데 왕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바로 영정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질이 이제 영정조가 공히 탕평책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탕평으로 묶이고 각각의 개별 업적도 많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범위에서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게 이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세도 정치가 나타난다. 정조 이후에 한 가문이 정권을 독단하게 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때는 정치요, 경제요, 그다음에 뭐 각종 삶이 모든 부분이 피폐해진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게 조세제도가 완전 무너지죠. 삼정의 문란이 극심했고 이거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각종 밀란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꼽아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 홍경래은 아니랄지 아니면 임술련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된 진주를 중심으로 임술 농민봉기 같은 것이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폐단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도모하면서 가야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근현대사라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모의고사를 볼 때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조금 잡아드렸고요. 자, 다음 문제 풀면서 이런 포지션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한교 몰라도 괜찮아요. 설명이 나오니까요. 자, 아버지가 사도세자래. 사도세자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의 아들? 그렇지. 영조의 아들이란 말이야. 비운의 세자죠. 자,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기반을 다시 다지기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뭐랄까 명분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이 어디에 설정이 된 것이다? 수원이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건설. 정조하면 수원화성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원화성 말고 정조하면 떠오르는 것을 골라봐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번 12목을 설치했다. 고려의 성종이 되겠고요. 장용영을 상설했다. 정답. 군사적인 기반이 되겠습니다. 취니부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독서 상품과를 시행했다. 신라의 원성왕.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고려의 공민왕.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의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조하면 오늘 문제에 나온 선지로서는 장용영,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선지 중에 오답 선지긴 합니다만 몇 번일까? 7번 봐봐. 7번에 4번 초계문신제, 이것도 정조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규장각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Q&A입니다.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앞에를 몰라도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사 전근대사를 공부하는데 뭔가 화폐 유통도 활발히 되면서 이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 뭔가 자본주의 초기 어떤 씨앗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무조건 그냥 조선 후기인 거예요. 무조건 조선 후기야. 자, 대상인들이 유통도 하고 있고 경제력을 휘두르고 있기도 하고요. 각 지역에서. 자, 그 다음에 뭐 공무역은 공무역대로, 밀무역은 밀무역대로 성행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사례가 되는 거야. 시장 활발한 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런 발달 모습을 또 한번 골라봐라. 딱 알맹이만 찾으면 되겠다. 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화폐를 기반으로. 그 화폐가 뭐다? 상평통보. 게임 끝. 우리 여러분 전근대사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푸실 때 유통이 활발하게 된 화폐다. 무조건 상평통보만 가져가세요. 알겠죠? 나머지 화폐 이름이 나오면 오답이고 웬만하면 고려 화폐입니다. 됐어요? 오답 정리할게요. 1번. 랑랑가 외에 철이 수출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 지난 마음 변환 중에 변환, 그리고 변환으로부터 가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요. 고액 화폐인 은병 또는 활구가 주조되었다. 이런 건 고려입니다. 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신라. 5번 병난도가 국제무역학으로 발달했다.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까지 해드렸고요. 이거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이라고 꼭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자, 이제 17번 한번 가볼게요. 17번. 17번은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그 노트 지금 17, 18, 19, 뭐 20 이렇게 좀 남았는데 노트를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자 이렇게 와볼게요. 지금 조선 후기 특징을 좀 이렇게 주제를 별도로 하나 잡아두세요. 어떻게 잡냐? 여유 공간 여기다 잡을게요. 조선 후기에 뭐 경제랄지 그다음에 뭐 문화랄지 이런 특징은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경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 그래서 아까 상징적으로 상평통보도 나왔고 뭐 상인들도 나왔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제도가 이거에 끼친 영향이 좀 크거든. 자, 그 좀 이따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대동법 좀 잡아주시고요. 좀 이따 문제로 한번 다시 잡아드릴게요. 대동법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포지션이 여기 있구나 잡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문화 파트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문화는 자 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어. 막 이렇게 유통도 활발해지고, 그다음 대외의 어떤 국제 정세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리학 가지고는 이 사회와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설명을 위한, 새로운 적용을 위한 사상 체계가 유행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실학이에요. 실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게 이제 뭐 양반들의 어떤 고상하기만한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어떤 문화가 나오게 된다? 서민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흐름 조선시대의 후기가 문제가 나올 때 뭐 신분제도도 흔들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상품화폐 발달하고 새로운 사상 유행하고 서민 문화 발달하고 이런 것도 같이 세트로 형제처럼 묶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문제들 거의 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물 카드를 봤더니 딱 세기가 18세기에서 19세기 딱 그 변화되는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고 청나라가 우리가 배척하고 막 무시해야 될 오랑캐가 아니라 강대국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배워야 된다는 거야. 북학이라고 합니다. 북학파. 그다음에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면서 우물은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롭게 물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소비를 중시하는 거고요. 서울 출신이었지만 나름 극복한 모습들 보고 있다. 변화한 사회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박제가. 박제가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박지원, 박제가 이렇게요. 자, 북학위를 저술하였다.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1번 동학을 창시했다. 최재우. 대동여 지도를 제작했다. 김정호. 현량과 실시를 건의했다. 이거는 조광조네요. 시기적으로도 조광조는 맞지 않고요.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고려의 의천이라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18번 가볼게요. 다음 작품이 제작된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정선의 인왕제색도다. 중국 화풍을 모방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난 거야.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바로 이건 서민문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거에서 범주는 다르지만 후기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 문화니까 서민문화가 5번으로 정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로 보라는 겁니다. 문화 양식이 아니라 시기. 조선 후기 한글 소설이랄지 누구나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시조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정답 5번이고요. 몽골풍이 확산됐다. 이거 고려시대가 되겠죠. 원간섭기. 비파형 동검 너무 멀다. 청동기. 광개토 대항능비가 세워졌다. 말 그대로 고구려.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이라는 고려의 승려가 되겠습니다. 진울이요. 좋아요. 자, 이제 19번 갑니다. 가 제도의 실시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박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포인트 하나 잡아드렸던 거 있어요.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있어서. 자, 박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산물을 항상 공납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중간에 이제 상인이랄지 그다음 그 상인과 결탁한 관리들이 그것을 대신 내준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폭리를 취하게 되는 아주 심한 폐단이 일어나게 돼. 그것을 우리가 박납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현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산물이 아니라 토지 있는 지주들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내게 하자. 나중에 뭐 화폐로 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도 나중에 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정답을 먼저 한번 찾게 되면 정답이 3번인데 어쨌든 우리는 뭐 쌀로 받는다고는 해도 필요한 물품, 필요한 특산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신 조달해주는 역할을 한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상품 유통을 하다 보니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결작이 징수되었다. 이건 균역법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그 다음 2번, 향약이 보급되었다. 이거는 뭐 지방사회의 어떤 자치 규약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4번 관료전이 지급됐다. 요거는 신라의 너무나 유명한 통일신라 신문왕 때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안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 나올 거야. 신문왕. 자, 그 다음 5번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고구려의 구휼 제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밑줄 친 난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모의 재판입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재판장 말은 읽을 필요 없네요. 자, 검사. 피고는 평소 대원수를 자처하며 난을 일으켰다. 뭔가 지금 밀란이 일어났어. 굉장히 세력이 컸고요. 자, 그래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어. 그런데 변호인이 말하기를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과 안동 김씨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한 그런 모습이죠. 세도 정치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평안도 지방에 대한 어떤 차별에 대한 한 거, 그 다음에 특정 가문, 세도 정치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이미 잡아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홍경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에요. 근데 이거는 홍경래의 난을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기를 물어봤네요.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끝. 정답은 찾았고요. 2번 오도와 안찰사, 고려 지방제도. 진골귀족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신라, 그리고 왕위쟁탈전이 나왔으니 신라 말 상황이네요. 통일신라 말. 도병마사에서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 고려시대.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사회가 불안했다.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쌤이 이제 일종의 이런 식으로 한번 백지를 채워 나가면서 오답 정리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굳이 시간 내 가지고 내가 한번 치루었던 모의고사를 다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한번 철저히 해두면 이렇게 한번 철저히 해두고 흐름 잡고 키워드 이렇게 알맹이 맺다 보면 여러분 이미 그 순간 여러분들 미래의 수능 시험까지도 끝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할 때 깔끔하게 해두면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11월 달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